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29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장애 및 과잉행동 장애의 증상 원인과 치료에 관한 내용을 음양 및 팔체질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 어린이, 성인 ADHD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와 과잉행동 장애, 즉 청소년 ADHD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학 정보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면 ADH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도하게 움직임이 많으며 충동성을 보이는 병적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청소년 ADHD의 원인을 두고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육아의 문제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만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또는 ADHD의 특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행동 장애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로 첫 번째, 어머니의 산전 흡연 노출이나 임신 중의 술과 약물, 두 번째, 아동기 이전의 특정 독소의 노출, 세 번째, 음식 첨가물, 네 번째, 어릴 때의 머리 부상 등입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현대의학계에서는 청소년 ADHD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DHD의 원인 파악이 정확히 안 되니 치료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행동 장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적 방법으로는 이 ADHD를 치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 완전한 치료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동양의학이나 팔체질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ADHD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원인 분석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음양적 접근입니다. 이를 바탕에 깔지 않고 접근하면 치료를 위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동양의학계 역시 현대의학처럼 대부분 결과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행동 장애에 음양을 적용한다면 그 발현되는 행동 양상이 음적 증상일까요? 아니면 양적 증상일까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마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성인 중에서도 이와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ADHD를 동양의학의 바탕을 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이 위축되고 양이 과다하게 항진된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양적 신경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양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이해되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팔체질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성향이 강하고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며 쉽게 흥분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체질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있는 특정 장부가 가장 허약한 체질을 찾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ADHD 치료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 원인은 음양과 장부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 ADHD이든 성인 ADHD이든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잉 항진된 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몸의 음액, 즉 혈액 진액정을 채우고 음의 장기인 간과 신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특히 분노, 상승, 발산의 기운을 조절하는 음액의 핵심인 간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이나 약제를 통한 증상과 직접 연결된 음양과 장부의 균형 회복도 중요하지만 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불균형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양적 기운을 촉발하고 간과 신장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을 말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이 기혈순환과
호르몬 분비를 마비시키고 자율신경과 간을 무너뜨리고 혈액과 진액을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이 청소년 ADHD는 가정불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 억압적 환경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습니다. 둘째, 건강식품이나 보약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삼, 녹용, 공진단 등 이런 것들은 강한 양적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홍삼은 양적 성질이 다소 덜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닭고기와 매운 음식 역시 양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 식품이 체질에 이로운 사람은 사실 35% 이내밖에 되지 않으니 다수의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강식품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양적 기운이 점차 항진되면서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ADHD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수맥파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기혈순환을 혼란에 빠뜨리며 정서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맥파 위험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육체 및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넷째, 간혹 호르몬 불균형을 언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호르몬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앞의 세 가지 문제로 건강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니까요. 자, 다섯째, 원인 제거는 아니지만 ADHD 치료 차원에서 정서장애와 과잉행동을 유발하는 쥐소인 이 머리 부위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최근에도 몇 번 소개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백회뜸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의력 결핍장애 및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ADHD 증상은 과거보다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질병도 이유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ADHD 증상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언급한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양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환경적 조건과 건강식품 그리고 수맥이 없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체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